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도 전에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미 온라인상에서도 밋밋한 사이버 트럭에 각종 랩핑을 통해 변화를 주려는 시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4년을 기다린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여기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최근 테슬라 연구시설 내부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프렁크가 열린 여러 대의 사이버 트럭이 있는데요. 그중 한 대의 랩핑이 포드의 내연기관차 모델 F150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런 모양으로도 변형이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사진 속의 사이버 트럭은 프렁크 크기가 많이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프렁크 용량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사이버 트럭과 같은 전기 픽업 트럭은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최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 첫 제품이 생산되어서 직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지금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서 다양한 모형의 랩핑을 한 사이버 트럭과 포드 F150 외형 모형을 본뜬 사이버 트럭까지 정말 마지막 완성 버전이 나올 때까지 궁금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내부가 훤히 드러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가 HP로부터 인수한 팔로알토의 테슬라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찍힌 사진으로 알려졌는데요. 후드가 열린 여러 대의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내연기관차인 포드 F150처럼 랩핑을 하고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모양이 밋밋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모양으로도 랩핑이 가능하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버 트럭을 개인 맞춤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렁크가 작다는 것은 사이버 트럭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사전 예약이 150만 대에서 출발해 180만 대, 190만 대를 넘어 이제는 200만 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램프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전에 사이버 트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무한 변신은 사람들을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FOMC 미팅 이후 금리를 동결하며 혹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한 줌의 바램마저 꺾으면서 한 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높은 기준금리에 따른 경기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의 금리 상단이 5.5%로 치솟으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어려움은 심화되어 가고 한국과의 금리 차도 사상 최초로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해외 자본 유출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심 걱정 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또 현명하게 경제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첫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한 이후 10번째 연속 금리 인상 후에 한 번의 동결을 거쳐 11번째 인상입니다. 그동안 10회 연속 금리를 끌어올린 페드는 지난 6월 FOMC에서는 누적된 긴축 여파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금리의 움직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피터 린치의 이야기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FOMC는 결정문을 읽어보면 늘 그렇듯이 신중한 표현과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득한데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이 이전보다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서 통화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의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차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 미팅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9월에 있을 FOMC 결정입니다. 페드의 긴축 행보가 장기화되면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와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간의 의견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고금리 긴축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추가 인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매파, 그리고 매파의 지나친 긴축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긴축으로 인해 누적된 금리 인상 피로와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칠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둘기파. 과연 다음 9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에서 뚜렷한 완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한 번의 추가 인상으로 페드의 긴축 사이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남은 FOMC는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인데요. 다음 FOMC는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다음 FOMC에서 향후 금리 동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향후 2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페드의 점도표 전망과는 다르게 이번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길고 길었던 긴축 사이클이 어쩌면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마음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나 금리 동결 시점 등에 대한 힌트를 찾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월 의장이 추가 지표들을 확인하고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해서 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안다는 이야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2의 테슬라 혹은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며 조지 소로스조차 반해서 거금을 투자했다가 1조 원가량 손실을 보고 손절했다는 소문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테슬라처럼 대량 생산에 성공해 원가를 낮추고 향후 몇 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투자자인 아마존의 전기밴을 추가로 인도하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과 생산 안정화의 성과를 내면서 조금씩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업계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단기간에 경쟁력을 키우며 진입하려는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나 전기차 제조 기업을 인수해서 새롭게 전기차 분야로 진출하려는 애플 같은 기업의 경우에 리비안이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7월 14일 투자 전문지 벤진가에 따르면은 리비안이 기업 인수합병 M&A 시장에서 대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기관 퓨처펀드는 신규 보고서에서 리비안이 전기차 분야에서 인수합병 대상으로 향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리비안이 보유한 전기차 관련 플랫폼 기술 그리고 리비안만의 감성적인 디자인과 브랜드가 전기차 업계에서 인수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퓨처펀드는 특히 리비안이 픽업 트럭과 SUV 등 성장성이 높은 인기 차종과 관련한 기술을 갖추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리비안의 경쟁사로 꼽히는 루시드 모터스는 고급 세단에 특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반면 리비안의 R1T 전기 트럭과 R1S SUV는 훨씬 높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층을 확대하려고 하는 R2 플랫폼 생산이 계획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퓨처펀드는 리비안의 전기차 가격도 향후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리비안이 정말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수준의 가격대로 R2S SUV나 R2T 전기 트럭을 내놓을 수 있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리비안으로서는 소비자층을 넓히며 독특한 브랜드와 이미지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전기차 부품 공급망 차질과 이에 따른 생산 지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차 생산량과 고객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연간 목표인 5만 대 생산과 인도량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리비안은 꾸준히 생산량과 인도량을 늘리면서 성장성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연히 전기차 시장에 늦게 뛰어드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빅3 자동차 기업, BMW를 비롯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비안 인수는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해 경쟁 기업들보다 단기간 앞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전기차 산업에서 보면 높은 경쟁력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투자자인 아마존에 물류용 전기밴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서 생산만 제대로만 된다면 안정적 실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수 대상으로서는 높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전기차 사업에 새로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형 IT 기업에서도 리비안을 인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자율주행에 나서려는 애플의 경우 애플카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 매력적인 전기차 생산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연구 조직을 통해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개발하며 오랜 기간 애플카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현실에서는 차량 생산을 직접 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폰 등 애플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외부 기업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애플로서는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대신 제조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 공장과 생산 기술을 모두 보유한 리비안을 인수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팀 쿡 애플 CEO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IT 기업 경영자 모임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리비안의 CEO인 RJ 스케린지의 소개로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애플이 리비안과 전기차 분야 협력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리비안이 이제는 전기차 산업에서 생산 능력과 성장성을 점차 인정받게 되면서 인수합병을 포함한 외부 협력 논의도 이전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